네, 반갑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아침에 살짝 걱정해 드렸던 것처럼 하락세가 좀 커져 있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4% 가까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종합주가지수도 2.4% 정도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내렸다라는 느낌을 일단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대형주들이 주도해서 주가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플러스 나와 있는 종목들은 진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수급은 소폭 매도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 양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수급 상황에서 크게 벌어지는 느낌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본다라면은 개인들이 집어 던지는 물량이라거나 아니면은 특정 종목에서 집어 던지고 다른 쪽에서 주워 담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다 판단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이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자, 이 변곡점이 나오긴 했는데, 변곡점의 신호가 나오기는 했는데, 흐름이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자, 이것도 좀 답답할 구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변동성을 지키는 방법에서, 상하단 지지선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상황 먼저 보시면은요, 지금 음봉입니다. 음봉이고요. 2200포인트 다시 하단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종가가 2232포인트인데 지금 2180포인트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훅 떨어진 모습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 개파락 진행되는 모습인데, 일단은 저점 라인 때는 지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단기 저항권대에 진입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추가 상승이 나와 있지 않을까,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요것을 그냥 바로 눌러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눌렸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미국도 진정세를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다우지수 한번 먼저 볼게요. 다우지수 보시면은 이제 낙폭 자체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됐으면 괜찮아요. 회복으로 넘어가 버렸으면 괜찮은데 이게 음봉으로 그냥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증시가 반등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네, 나스닥은 지금 신저가가 또 발생하는 모습인데 역시 저점권이긴 합니다. 그리고 낙폭 자체가 좀 줄어야 되는데 여기서 악재 감가들이 더 터졌잖아요. 반도체 관련한 부분. 지금 미국도 좀 답답한 게 실업률 좋게 나왔다. 실업률이 3.5% 나왔잖아요. 실업률이 좋게 나왔다 해가지고 문제. 실업률이 좋아지는데 왜 문제야? 고용이 좋아지는데 왜 문제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업률이 낮게 되면은 금리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올려야지 돼요. 올려야지 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조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올려야 되는데 이게 특수한 상황에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올리고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나스닥 지수의 주가 하락이 이런 것들에 기인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술주들 움직임도 별로 안 좋죠. 금융주가 올라가게 되면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의 공습 때문에 또 전쟁 위기감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3.5%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네요. 네.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어제 3%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연속 급락이에요. 지금 미중 간의 그 반도체 분쟁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반도체 수출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또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들, 기술주들 위주로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에라이 모르겠다. 다 같이 던지자. 이렇게 같이 집단으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그래서 내려올지 몰라요.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네,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다시 1,430원대까지 반등이 좀 치솟아 올라간 부분이 됐고요. 여기서 환율이 더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수급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지수의 상황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런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게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쪽에 보면은 중국에 미국이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라고 한다라면 중국 쪽에서는 어차피 생산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될 테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우리는 중간재료 납품해야 돼서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재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자, 중국에서 재고가 남아돌게 되고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실적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다 엮여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쪽에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를 좀 끌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일단 시장이 하락은 진정이 됐어요. 진정이 됐는데 반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짝 올라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됐었습니다만은 네, 그냥 거기서도 다시 밀려드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오후에도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대응점을 조금 더 길게 봐야 되겠죠. 서두르지 마시고요. 매수하신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10월 13일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일까지 이번 만기는 그다지 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CPI가 발표됩니다. CPI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거 8.1% 예상되고 있거든요. 더 낮아지죠? 네. 물가, 인플레이션 더 낮아집니다. 낮아지니까 걱정할 것 없네? 더 올리자. 이렇게도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원래 말이 안 돼요. 원래는 장이 좋을 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고용도 좋다.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있다. 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주가가 반등을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긴축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더 크게 내렸어요. 지금 4%대 하락인데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저점권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은 일단은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일주일간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또 시장에 그대로 부담을 줬다라면 요걸 또 해소하고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역회된 숄더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또 깨고 내려가게 되면 그냥 하락 추세가 연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별로 좋지 않겠죠. 지수가 더 빠지는 것보다는 일단 지지가 돼서 반등을 어느 정도 뽑아내 줘야지 뭔가 여유가 좀 생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시장의 낙폭 자체가 너무 커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이게 리먼 사태나 이 코로나 상황, 이때와 비교도 안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도 상당히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 지수도 올라가려면 지금 50% 이상 올라가야지, 정고점 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네,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신용을 죽이기 위함이다, 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뭔가가 좀 잘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바닥에 나와줘야 돼요. 바닥이 지금 일단은 이쯤에서만 받아줘야 되는데 수급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서 지금 신용을 더 죽이고 하겠다, 남아있는 어떤 물량까지 다 쏟아내고 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버리게 되면 지수를 또 흔들 수가 있겠죠. 올려놨다 떨어졌다, 올려놨다 떨어졌다 계속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게 되면 개인들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수급 먼저 잠깐 볼게요.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수급 보시면 지금 금융투자가 바닥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또 슉 빠져버리고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융투자가 일단은 물량을 털어내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확장을 시켜버리게 되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괜찮죠. 요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습니다. 1,0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줄여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버리면 오후에도 반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네, 시장 자체가 상당히 힘든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반등을 빠르게 뽑아줘야지만이 뭔가 시장이 괜찮아질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도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3%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4% 넘게 하락했었던 모습에 비하면 많이 회복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글쎄요, 떨어져 있는 것도 다행이라 보기엔 좀 그렇게 한데요. 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양봉으로 지금 유지는 잘 되고 있어서 이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약간 플러스 나와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많이 내렸어요. 이게 지금 미국 법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걸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전혀 해소를 안 해주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들이 계속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내린다. 이것도 지금 보면 저평가 국면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네, 지금 과매도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하단 지지가 여기 16만 7, 8천 원대. 네, 요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반등이 나가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 뭐 오늘 전부 다 프로증딩 해가지고요. 네, 전부 다 그냥 네. 떨어져서 이렇게 프로징딩 하니까 요런 시점에서는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다 같이 내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또 게임주들 계속 내리는 모습이잖아요. 게임주들 뭐 이런 것들 뭐 펄어비스 이런 것들 뭐 계속 내리고 있어서 뭐 사실 지금 네 답이 없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얼마나 세게 올라가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내렸어요. 다 내렸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내렸을 거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뭐 70몇 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참 네, 시장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날에도 상승 종목은 있겠죠. 네, 테라셈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요. 코아스템과 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디자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뭐 시총이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 가질 만한 건 아니고요. 화천기기가 오늘 또 2차 상승을 한 번 더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잘 올라가서 움직여 나와 있는 상태고요. 뭐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인버스 쪽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오늘 상승폭은 별로 없어요. 299개 이쪽에서 ETF 제외하고는 별거 없는데 이것도 0.01입니다. 그러니까 보합 수준으로 나온 게 지금 이렇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반면에 하락률 같은 경우는 휴에멘시가 지금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비덴트 이런 것들. 비덴트 비트코인 가격 요즘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대신 오늘 낙폭이 조금 크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7% 정도 잡혀있어요. 마이너스 7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보합 0에서 마이너스 7까지 그냥 무조건 하락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대체로 다 내렸고요. 오늘은 보통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은 네, 한 4에서 5% 정도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즉 4% 아래쪽에 내려간 종목들이라면 괜찮아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플러스 나와 있다 그러면 정말 잘하고 있네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300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7% 미만의 하락률도 그냥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살짝 벗어난 것들은 네, 뭐 고민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날 또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흐름들이 약간 변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하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평균이 돼서 계속 진행이 되면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되고 빨리 시장에서 뭔가 조치가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증환펀드 때문인지 아니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뭐 그런 법안 때문인지 주가를 다 끄집어 내리고 나서 뭔가 작업을 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내용이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총 보시면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등등등 매도가 있고요. 삼성전자 매수가 있어요. 근데 매수량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쪽은 계속 매수가 좀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어요. 근데 매도가 많지가 않네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아,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들 매도가 있는데 매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매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매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크게 나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적어졌다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여기다 가세를 했다거나 뭐 등등의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일단 오후에 반등을 좀 기다려 보긴 해야 되겠죠. 오후에 반등이 좀 나와서 심리가 좀 안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수가 빨리 반등점을 찾아야지 뭐 이제 분위기가 좀 풀리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하락은 이건 좀 심하게 내렸네요. 네, 4%대. 코스피 지금 이제 저점은 잡힌 것 같아요. 장중 저점은 잡힌 것 같으니까 오후에 수급이 좀 돌아설 수 있는지,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여부만 조금 기다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무료 방송 오후에 있는 거요. 네, 그걸로 한번 대체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14시에 네,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월급 종목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월급 종목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시간을 보내고
이번 목요일 날 상황 보고 드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다음 주로 또 넘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종목도 타이밍이 좋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으니까요. 흐름이 좀 진정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은 매수를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는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키는 거는 조금 덜 아파요. 새로 사서 얻어맞는 것보다 네, 조금 이제 그래도 버텨주는 게 조금 덜 아프니까 그것 쪽으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참 시장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좀 한스럽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국면들 다 힘들지만 다 같이 좀 잘 지켜내시고 네, 화이팅 하자고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오후 방송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